드디어 스킨케어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고대하시던 메이크업 라인으로 넘어가 볼게요. 크게는 베이스 메이크업 라인과 포인트 메이크업 라인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그 기준은 아시죠? 그러니까 바탕 피부 화장을 하는 걸 베이스 메이크업 라인이라고 하고요. 이제 뭐 아이 메이크업, 립 메이크업, 치크 메이크업 등의 포인트 메이크업을 따로 저는 색조 라인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끌레드 뽀보 때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베이스 라인이 굉장히 잘 빠졌습니다. 적어도 제가 가본 메이크업샵, 뭐 청담동에 있는데, 뭐 강남에 있는데, 뭐 여러 군데 뭐 웨딩샵, 메이크업샵 개인 유명한 곳 가봤을 때 끌레드 뽀보 때 파운데이션이나 제품이 없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이게 바로 어딜 내놔도 자랑스러운, 어딜 내놔도 명품인 끌레드 뽀보 때가 자랑하는 베이스 메이크업 라인입니다. 그냥 넘버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점이 없습니다. 단점 뭐 딱 하나, 가격? 뭐 그 정도? 근데 저는 사실 이 가격에 동의를 해요. 왜냐면 그만큼 좋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베이스부터 보여드릴게요. 그야말로 메이크업 베이스죠. 메이크업 베이스는 총 3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갖고 오지 않은 꼬렉데르 베일 매틱파잉 베이스 하나, 그다음에 이 촉촉한 타입의 트랜스퍼런트 베이스라고 해서 이건 조금 보습력 강화되는 그런 타입의 베이스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라이트닝 인핸스 베일, 화이트닝 라인의 메이크업 베이스입니다. 원래 화이트닝 라인 메이크업 베이스도 이런 동그란 통에 들어 있었는데요. 이렇게 바뀌었네요. 리뉴얼이 되면서 바뀐 것 같아요. 끌레드 뽀보 때의 메이크업 베이스는 그야말로 그렇게 얘기해볼까요? 어딜 내놔도 자랑스러운 첫째. 그러니까 그런 거죠. 메이크업 베이스 왜 써? 메이크업 베이스 굳이 써? 뭐 요새 그런 거 쓰나? 그냥 자차 바르고 쿠션 바르지 않아? 라고 하는 모든 분들한테 이래서 쓰는 거야? 라고 한 방 먹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깨우침을 줄 수 있는 그만한 능력치가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끌레드 뽀보 때의 메이크업 베이스 라인이 정말 잘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 일본에서 뭐 각종 랭킹, 특히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시타지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메이크업 베이스, 그야말로 그러니까 프라이머라는 뜻이에요. 캐슈 시타지라고 말해지는 그 영역에서 늘 1위, 2위, 1위, 2위를 달리는 제품이 끌레드 뽀보 때 메이크업 베이스입니다. 맞아요. 요새는 사실 메이크업 베이스를 안 쓰는 추세가 맞습니다. 요새는 거의 다 프라이머, 뭐 톤업 선크림 이런 식으로 그냥 퉁쳐지죠. 메이크업 베이스는 확실히 올드한 영역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써보신 분들은 이 존재를 인정하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독보적인 기능이 있어요. 독보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머 효과는 당연히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메이크업 베이스랑 프라이머가 다른 점은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물론 저만의 기준인데요. 프라이머는 조금 어떤 텍스처, 뭐랄까 모공을 메꿔주고 파운데이션의 어떤 발림, 그야말로 페인트 칠하기 전에 1차로 발라주는 프라이머라는 그 기능 같은 것이 프라이머라고 생각을 하고요. 메이크업 베이스는 그거보다 톤을 보정시켜주는 코렉터 역할이 강하죠. 많은 분들이 톤업 베이스 이런 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그린색 톤업 베이스, 핑크색 톤업 베이스 이런 거는 뭐 요새도 많이 나오니까요. VDL에서도 나오고 뭐 달바에서도 나오고 뭐 요새 분들도 익숙하실 게 바로 톤업 베이스인데요. 그 기능을 아주 확실하게 해주는 게 이 메이크업 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예요. 메이크업 베이스는 톤업 해주고 모공 요철 주름 메꿔주고, 세 번째로 파운데이션을 더 곱게 먹게 해주고 더 오래 지속되게 해주는 이 3in1의 기능을 해주는 것이 바로 메이크업 베이스입니다. 그러니 안 쓸 수가 있나요? 물론 고가입니다. 메이크업 베이스 중에서 아마 가장 비쌀 거예요. 그렇지만 전혀 아깝지 않은 가격이고요. 만약에 그런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 화장을 하면 더 피부가 안 좋아 보이지? 왜 화장을 하면 더 피부가 안 좋아 보이지? 하는 그 시점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다는 파운데이션을 발라도, 아무리 좋다는 쿠션을 발라도 뭔가 더 확 올라오지 않는, 퍼포먼스가 이렇게 예전만 못하다고 느껴지는 시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때 써보세요. 베이스를 추가해보세요. 파운데이션 그만 바꾸시고요. 베이스를 추가해보십시오.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달라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평범한 파운데이션도 한순간에 명품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끌레드 뽀보 때 메이크업 베이스예요. 반드시 써보세요.
정말 강력 추천입니다. 가격대도 그렇고요. 접근성도 그렇고요. 클레드포 봇대를 난 처음으로 사용하는데 뭐부터 써봐? 무조건 베이스부터 써보세요. 매장 가셔서 베이스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상담 받아보시고 본인이 원하는 그런 기능에 가까운 제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운데이션으로 가기 전에 사실은 컨실러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정말 가장 좋아하고 가장 아끼고 가장 많이 비워낸 클레드포 봇대의 컨실러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써본 컨실러를 쭉 줄을 세운다면 사실 그래요. 저는 어떤 단일 그 순위를 매기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다 다르게 좋잖아요. 화장품 매니아들 다 그렇지 않나요? 이건 이래서 좋고 저건 저래서 좋은데 굳이 그거를 막 순위를 매길 필요가 있을까? 그렇지만 만약에 순위를 매겨야만 한다면 연간 2026년 뭐 코스메 랭킹 몇을 정해야 된다면 단연코 퍼포먼스적으로는 이것을 따라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를 들어 저한테 컨실러를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하면 모든 분들한테 이걸 추천해 드릴 수는 없어요. 뭐 어떤 분들한테는 나스 크리미 컨실러를 추천드릴 거고요. 어떤 분들한테는 로라메르시의 카미플라지 크림을 추천드릴 거고요. 어떤 분들한테는 뭐 맥의 컬러 코렉터 팔레트를 추천드릴 것 같아요. 그야말로 쓰임새가 다 다른 거죠. 그렇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세이님, 저는 정말 가격 상관없고요. 최고의 컨실러를 쓰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단연코 클레드포 봇대의 컨실러입니다. 이름이 컨실러가 아니라요. 꼬렉데르 비사주라는 어떤 이름이고요. 컬러가 제가 알기로 한 3-4가지 정도 있습니다. 호수는 아니고 이제 이름으로 적혀 있어요. 아이보리, 뭐 오클, 뭐 로즈 베이지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몇 개 선택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가장 무난한 거는 저는 아이보리 컬러. 그 아이보리보다 한 톤 낮은 게 아몬드 컬러가 있는데 저는 그거는 약간 이렇게 쉐딩처럼 쓰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좋냐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비행기 탑승하거나 해외에 나가거나 뭔가 막 파운데이션을 펴바르기 참 뭐한 상황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냥 웬만한 베이스 메이크업은 이걸로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스틱 파운데이션처럼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펴바르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부분 스팟 커버를 하려면은 좀 이렇게 촘촘하게 얹어주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컬러를 그냥 피부의 톤을 고르게 하고 싶다. 예를 들어 파운데이션처럼 쓰고 싶다 하면은 얇게 발라서 펴주면 돼요. 말인즉슨 둘 다 가능하다는 거죠. 둘 다 그만큼 퍼포먼스가 나온다는 거죠. 그게 아주 신기한 지점입니다. 보통 컨실러가 그렇게 사용하기 어려운 이유는요. 컨실러는 굉장히 고농축이에요. 그러니까 그 색소, 컬러 피그먼트가 아주 빡빡하게 들어있는,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뭉치고 쉽사리 얼룩이지고 그 핸들하기가 그렇게 편하지가 않아요. 쉽게 건조해지죠.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컨실러의 태생적인 한계입니다. 왜냐면 파운데이션보다 그 컨실러의 색소가 더 집중돼서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농축돼서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야 피부의 결점이 가려지니까요. 파운데이션은 컨실러에 비해서 조금 더 보습제나 오일이나 유화제 같은 게 들어간 타입이고요. 얼굴 전체에 컨실러를 바르면 되지 않아요가 사실 불가능한 게 그 고농축 피그먼트를 얼룩지지 않고 뭉치지 않고 뜨지 않게 펴바르는 것은 아주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기술이죠.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있다? 클레드포 봇대 컨실러다. 그만큼 퍼포먼스가 좋아요. 이 정도 퍼포먼스를 내는 컨실러가 또 있을까?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걸 컨실러랑 컨실러 대 컨실러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스틱 파운데이션이랑 비교를 할 수 있어요. 스틱 파운데이션이라는 아이템 자체를 꽤 좋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인지도가 별로 없지만 스틱 파운데이션이 정말 그것만이 주는 편안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개 뽑아보자면 아워글래스, 바비 브라운, 시세이도, 디올 이런 식의 스틱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걔네들이랑 비견할 만큼 퍼포먼스가 좋다는 거죠. 대단한 거예요. 컨실러 주제에 파운데이션이랑 다이다이가 됩니다. 얘는 돼요. 더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보이시나요? 립스틱 같은 그런 아주 스틱 컨실러예요. 그냥 손가락 사이즈네요. 검지손가락 사이즈예요. 끝까지 빼볼까요? 이 정도밖에 안 해요. 그렇지만 좀 비싸죠. 근데 오래 쓸 수 있어요. 이게 단단해요. 생각보다 무르지 않습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컨실러의 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완벽하다는 거예요. 어떤 컨실러의 경도, 발림성, 퍼짐성, 커버력, 지속력, 뭐 이 모든 것에서 결점이 없어요. 결점이 없습니다. 저는 이게 떨어지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재기를 해놓습니다. 네. 물론 이것도 한참 써요. 한참 쓸 수 있어요. 압니다. 이거 뭐 올해 다 써도 아마 다 못 쓸 거예요. 그렇지만 사놔야 한다. 그래야 마음이 편하다. 그 정도로 아끼는 아이템입니다. 네, 컨실러에서 이제 확 텐션 올라가는 게 느껴지는 워낙 좋아하는 아이템이라서 다음에는 이제 그냥 무난하게 파운데이션 라인 보여드릴게요.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 틴티드 모이스처라이저도 일종의 파운데이션이니까 근데 이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요. 이것도 마지막 남은 2개입니다. 아껴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좋은데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쪽 라인이 현재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파운데이션 라인입니다. 보시면은 이 리퀴드 타입, 글래드포 보때에서 말하는 플루이드 파운데이션이 이 리퀴드 타입이고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쪽이 크림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러니까 튜브에 들어있는 크림 파운데이션.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땡 플루이드 에클라 나티렐이라고 레디언트 플루이드 파운데이션 내추럴이라는 제품입니다. 이게 참 그 청담동 메이크업샵에 거의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자기 돈으로 사서 쓸 수밖에 없는 아주 고가의 파운데이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명품인데 똑같은 라인에 레디언트 플루이드 파운데이션 매트 라인도 아주 명품이에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매트라고 해서 지성용이냐?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죠. 글래드포 보때의 모든 제품은 결코 건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건조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 쓰시는 분들의 대상이 타깃층이 이미 40, 50, 60대이기 때문에 아무리 매트가 써 있어도 절대 건조하지 않아요. 그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뭐 매트 베이스, 매트 파운데이션, 뭐 매트 파우더 건조하지 않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뭐 당연한 거죠. 파운데이션도 이렇게 떨어질까봐 미리미리 이렇게 하나씩 사놓는데요. 네, 보면은 리퀴드 파운데이션이고요. 호수는 뭐 아이보리 계열, 오클 계열, 뭐 베이지 오클 계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파운데이션 뭐 좀 밝게 쓰시는 한국 분들은 아이보리 10 정도로 괜찮으실 거예요. 사실 뭐 일본 파운데이션 화사하지 않다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거는 일본이랑 우리나라의 문화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거의 반톤에서 한 톤 이상을 업해서 쓰시는 편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반톤에서 한 톤을 낮춰서 쓰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거기서는 그 하얗게 이렇게 동동 뜬 얼굴을 그렇게 선망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자연스럽게, 무조건 내 피부톤에 맞춰서 혹은 한 톤 아래로 고르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 파운데이션이 엄청 밝게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꽤나 좋아하는 편이에요. 차분하게 컬러가 잘 빠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 피부가 어떻든 간에 나는 무조건 밝아야 되고 핑키해야 되고 상아빛이어야 되고 취향이 그렇다면 그럴 수는 있죠, 여러분. 뭐 솔직히 20 몇 살짜리가 그렇게 화장했다 하면 그냥 귀여운게 봐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30대 후반이고 40대 초반이고 40대 중후반에 들어섰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더 늙어 보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더 곱게 말을 하는 방법을 모르겠네요. 제가 더 돌려 말하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화된 피부에 허옇게 화장이 뜨는 것처럼 늙어 보이는 일이 또 없습니다. 절대로 주의하세요. 안색이 칙칙해졌다고, 생기가 없어졌다고 파운데이션 호수를 높여서, 올려서 완전 톤 업을 시켜서 허옇게 칠해서 극복해야지. 틀렸습니다.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 길로 가지 마세요. 제가 파운데이션 호수에 대해서는 나중에 꼭 한번 그 특집으로 찍어볼 텐데 미리 말씀드리면 저희 연령대인 분들은 반드시 피부톤과 동일한 절대 가장 밝은 호수 쓰지 마세요. 아닌데? 나는 13호인데? 나는 이영애처럼 하얀데? 네, 그럼 쓰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난 목이 너무 하얘서 목에 맞춰야 되는데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조금은 차분하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피부가 좋아 보이고
어려 보이고 탄력 있어 보입니다.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네, 중요합니다. 하여간 파운데이션이요. 사실 그렇죠. 싸진 않아요, 결코. 고가 파운데이션 라인입니다. 하나에 요새 정가가 얼마 정도 할까요? 한 18만 원 정도 하나? 뭐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죠. 쓸만한가요? 그거를 물어보는 분이 뭐 20대 중반에 막 수부지에 트러블이 나고 막 좁쌀이 나고 T존은 기름지고 U존은 건조하고 뭐 이런 분들이라면 저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더 좋은 선택지들이 많습니다. 훨씬 저렴하고요. 여러분들한테 맞는 요즘 나온 브랜드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제품을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은 30대 중반, 후반, 40대 초반, 40대 중반쯤 돼서 바르던 파운데이션이 더 이상 왜 별로지? 왜 피부가 예뻐 보이지 않지? 왜 이걸로 부족하지? 라고 무언가 아쉬움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물론 역시나 제가 말씀드렸지만 건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건조하지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전 얘기해보고 싶어요. 촉촉하다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촉촉하다라는 거는 어떤 상태죠. 어떤 순간의 상태죠. 뭔가 제형이 촉촉할 수도 있고요. 발림성이 촉촉할 수도 있고요. 바르고 나서 피부가 촉촉할 수도 있고요. 촉촉이라는 건 저는 사실 화장품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렇게 기준을 많이 두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 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한번 이제 프레임을 좀 깨보자고요. 촉촉하다는 게 정말 중요할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조하지 않은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촉촉해야 되는 게 아니라 건조하지만 않으면 돼요. 이게 정말 종이 한 장 차이고 막 아다르고 어다르지만 여기서 해방되시면 굉장히 편안하게 스킨케어를 하실 수 있어요. 메이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촉촉해야 된다. 그야말로 쿠션을 바르고 파운데이션을 발랐는데 마르면 안 되고 메마르면 안 되고 증발해도 안 되고 축축해야 된다와 동일하죠. 그야말로 막 계속 기름과 광과 유분과 그 에몰리언트가 계속 이렇게 존재감을 뿜고 있어야지 촉촉한 거죠. 왜냐면 증발하면 촉촉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덧 바르실 거예요? 뭐 오일 바르실 거예요? 그래야 촉촉해지잖아요. 아니, 수분크림을 위해 바르실 건가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촉촉하다는 건 허상이라는 거예요. 저는 언제나 얘기합니다. 이 얘기 많이 드릴 거예요, 앞으로. 네. 왜냐면 여러분의 프레임을 깨야 되니까. 다시 돌아와서 그럼 건조하지만 않으면 됩니다.로 다시 초점을 맞춰볼게요. 건조하지 않다라는 건요, 이퀄 촉촉하다는 아니에요. 자, 다시 건조하지 않다라는 건 그것이 촉촉하다라는 그런 동일한 언어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나 18만 원짜리 파운데이션 샀어. 그거 촉촉해? 저는 죄송하지만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이 20살이고 23살이고 막 26살이고 이러면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화장을 시작한 지 근 20년이 다 돼가는 그런 언니들로서 이제 그런 조금 얼빠진 그런 접근은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촉촉하다라는 허상에서 벗어나면 훨씬 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자, 클레드 포보테 파운데이션 파발랐어요. 막 촉촉한 것 같지가 않네? 그럴 수 있어요. 파우더까지 발랐어요. 촉촉해 보이질 않네?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바르고 나서 일하러 가서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막 시간이 지나요. 막 밥도 먹고 막 땀도 흘리고 막 했어요. 그때 거울을 보는 거죠. 한 오후 4, 5시쯤. 그때 보는 겁니다. 피부가 바싹 메말랐나요? 피부가 건조해서 갈라졌나요? 각질이 지저분하게 떴나요? 피지가 지저분하게 도나요? 화장이 다 날아가 버렸나요? 아닙니다. 발랐을 때 그대로까지는 아니죠. 그거는 뭐 거짓말이죠. 발랐을 때 적당히 예뻤던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는 편입니다. 그야말로 건조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된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촉촉해서가 아니에요. 이건 그야말로 뭐 예를 들어 다르게 표현하면 뭐 보습력이 오래가고 뭐 지속력이 오래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 파운데이션 촉촉해요? 이제 그런 질문 하지 말자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면 촉촉하다? 글쎄요. 촉촉한 거 원하시면 뭐를 뿌리세요, 여러분? 뭐 이렇게밖에 답을 할 수는 없어요, 저는. 네, 마찬가지예요. 크림 파운데이션은 리퀴드 파운데이션보다 조금 더 리치한 텍스처고 보다 보습력이 오래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럼 그래서 이게 더 촉촉한가요? 정말 할 말은 없어요. 정말 네 촉촉해요라고 이제 할 수밖에 없죠. 네, 정말 이제 악건성이다. 커버할 게 많다. 내가 막 60대다, 50대다, 기미가 막 이만큼 올라왔다 하면은 크림 파운데이션이 맞으세요. 근데 지금 만약에 뭐 30대 후반에서 40대, 50대 나는 이제 화장이 막 두꺼워지는 게 싫다. 무조건 내추럴이 중요하다 하면은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선택하시는 게 후회가 없으십니다. 꽤나 커버력이 있으면서도 내추럴하게 피니쉬가 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절묘한 어떤 한 끗 차이가 바로 명품 파운데이션이다 아니다를 나누는 저만의 기준이거든요. 이 절묘한 한 끗이 아주 끝발이 대단한 그런 제품입니다. 리퀴드 파운데이션은 이거는 뭐 제가 추천하지 않아도 워낙 명품으로 유명한 제품이기 때문에 써보셔도 후회는 없으실 거예요. 이게 일본 가서 구입하거나 면세점에서 구입하면 그나마 조금 합리적인 가격선에서 구입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크림 파운데이션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많이 건조한 우리 엄마를 위한 선물이라던가 컨실러고 뭐고 잘 모르겠고 나는 그냥 파운데이션 하나로만 바르고 싶은데 가릴 게 많아 뭐 이런 분들은 크림 파운데이션도 좋습니다. 저도 이거를 막 매일 쓰는 파운데이션은 아니고요. 정말 풀 커버리지가 필요할 때 좀 그다음에 피부가 많이 거칠고 왜 예를 들어 하루 종일 바깥에서 막 찬바람을 맞아야 될 때 이럴 때는 이 크림 파운데이션을 사용합니다. 확실히 이거는 보습 지속력이 달라요. 그렇게 그런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그 유명한 파우더입니다. 네. 둘 다 파우더고요. 어느 해인가 홀리데이 한정으로 나온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패키지만 한정인 거죠. 내용물은 똑같습니다. 그 유명한 루스 파우더 맞아요. 클레드 뽀보떼 트랜스루센트 루스 파우더 N 푸드르 리브레 트란스파랑트 네, 그런 아주 우아한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도 뭐 그 유명한 프레스드 파우더. 프레스드 파우더 순위 뽑을 때 명품 프레스드 파우더 얘기할 때 꼭 나오는 게 클레드 뽀보떼 파우더죠. 그러면 또 여기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클레드 뽀 파우더 촉촉한가요? 아시겠죠? 네. 건조하지 않습니다. 네. 건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촉촉한 게 아니에요. 촉촉하진 않아요. 촉촉한 파우더는 없어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알고 계세요. 얼마나 파우더는 파우더의 기능을 잘 하느냐 그걸 보시면 돼요. 파운데이션을 고정해주고 베이스 메이크업을 깨끗이 그대로 유지해주면서 외부의 어떤 자극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해주는, 프로텍트해주는, 그다음에 화장을 킵해주는 그런, 고정해주는, 픽스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 충분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서 들뜨거나 건조해지거나 피지가 돈다거나 하면 파우더로서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클레드 뽀보떼 파우더는 굉장히 훌륭한 파우더입니다. 이것도 제가 알기로 신부 화장, 웨딩 메이크업에 굉장히 많이 쓰인다고 알고 있어요. 그 선생님들이 웨딩 메이크업 할 때 이거 꼭 쓰신다라고 유명했죠. 뭐 요즘은 정말 많은 대체제들이 많이 생겨서 정말로 왜 훨씬 그 저렴한 가격으로 그 대체품이 많이 생겼지만 예전만 해도 이만한 제품력, 이만한 퍼포먼스를 내는 파우더가 거의 없었습니다. 정말 많이 없었어요. 네. 비슷한 느낌으로 치면은 제가 어떤 느낌이냐, 뭐 라프레리 파우더, 코스메 데코르테 파우더, 지방시 파우더 이런 거랑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샤넬 파우더랑도 조금 비슷하고요. 근데 샤넬보다는 훨씬 입자하고 겔랑 파우더랑 조금 비슷해요. 그러니까 클레드 뽀보떼 겔랑 파우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클레드 뽀보떼 파우더도 좋아하실 거예요. 샤넬 파우더는 약간 입자감이 조금 더 있고 샤넬 파우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슬리 파우더 좋아하실 겁니다. 제가 언제 한번 뭐 기회가 되면 파우더 특집으로 또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왜냐면 파우더도 제가 꽤나 집착했던 아이템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할 얘기가 많습니다. 보여드릴 것도 많고요. 일단 클레드 뽀보떼 파우더는 얘도 그냥 꽉 찬 오각형 같은 그런 제품이에요. 화장 지속력, 피지 잡아주고 모공 메꿔주고 피부 좋아 보이게 정리해주고 유지되고
뭐 지저분하게 무너지지 않고 다 갖춘 제품이죠. 클레드 뽀보떼 베이스 제품을 한번 나는 체험해보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난 진짜로 실패하고 싶지 않다. 파우더부터 써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왜냐면 파우더는 웬만하면 실패하기가 어렵거든요. 컨실러랑 파우더로 시작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컨실러 사실 만약에 여기 지금 뭐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 조금 연령대가 어린 분들 중에서도 이 영상을 보다 보니까 궁금해졌어, 나 사보고 싶어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마치 어렸을 때 저처럼요. 그렇다면 저는 딱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클레드 뽀보떼를 처음 사용하시는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 구독자분들이 계시다면 메이크업 베이스, 컨실러, 루스 파우더 혹은 프레스드 파우더 해가지고 요 3개 3종 세트를 한번 써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브랜드의 기조, 우리 클레드 뽀보떼가 추구하는 어떤 방향성, 느낌, 좀 단정하고 깨끗하고 우아한 그런 베이스 메이크업의 정수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걸 맛보기를 보는 거죠. 일종의 찍먹을 해보는 거죠. 그러기에 충분한 어떤 트라이얼로 아주 충분한 아이템군이, 그러니까 엔트리 아이템으로 아주 적합한 것이 바로 메이크업 베이스, 컨실러, 파우더, 이렇게 3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는 색조 포인트 메이크업 몇 개가 있는데요. 사실 너무 적게 가지고 왔어요. 제가 포인트 메이크업 많이 가지고 있는데 클레드 뽀보떼 섀도우, 립, 뭐 치크 정말 색깔별로 다 가지고 있었는데 어디 갔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급한 대로 가져왔어요. 근데 이제 색조라는 거는 워낙 개인 취향을 타고 뭐 호불호가 있고 이제 각자 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뭐 덮어놓고 이거 꼭 사셔라 이렇게 추천드릴 만한 거라기보다는 그냥 제품을 보여드리는 위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왜냐면은 또 색조는 제가 한참 매장을 다니던 그 시절과 다르게 많이 또 리뉴얼이 되기도 했고 그래도 여전히 늘 마음의 고향입니다. 클레드 뽀보떼요. 그러고 보니 많이 안 가져왔네요. 아주 적게 갖고 왔어요. 구형들도 많고요. 그냥 유물템 보시는 느낌으로 가볍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클레드 뽀보떼의 치크 파우더입니다. 네, 이런 느낌으로. 이것도 구형일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게 제가 아주 잘 썼던 시리즈예요. 그러니까 치크 블러쉬가 이렇게 옆에 있고 조그맣게 그 치크에 맞는 하이라이터 파우더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근데 굉장히 곱고 미세한 어떤 진주펄 계열의 하이라이터 파우더라서 제가 참 좋아하고 아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 컬러를 다 사모았었던 그런 시리즈여서 기억이 나고요. 그 하이라이터가 너무 예뻐서 나중엔 이렇게 나오기도 했죠. 그 하이라이터만 4개를 모아놓은, 보시면은 요즘 하이라이터랑은 완전히 달라요. 정말로 정말 아주 미세한 펄감, 진주펄 같은 그런 광이라고 할 수 있죠. 보통들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하이라이터의 텍스처나 피니쉬는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좀 더 귀하죠. 요즘 잘 찾아볼 수 없는 느낌이라서 그래서 아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신부 화장 할 때 정말 적합한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면 아나운서 메이크업, 방송 메이크업 할 때 이게 많이 쓰였다고 알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큰 팔레트가 이제는 잘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제가 아끼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다음에 아이섀도우 많이들 좋아하시죠? 아이섀도우도 이게 구형이긴 한데요. 보이실까요? 구형입니다. 요새는 이거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샀을 때 초반에 나온 제품이고요. 이게 그 다음에 리뉴얼된 제품이었는데 아마 지금 그 다음 리뉴얼 버전도 나와 있다고 알고 있어요. 뭐 색깔이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제가 말로 설명드리면 우아합니다. 굉장히 우아한 섀도우예요. 그렇다고 그럼 존재감이 없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이게 또 일본 브랜드긴 하지만 뭔가 프랑스 감성으로 풀어낸 브랜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컬러 구성 같은 경우는 꽤나 대담한 스모키까지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컬러 구성이에요. 그렇지만 역시 제가 느끼는 거는 이런 하이엔드 브랜드의 색조 라인의 특징은 거의 다 질감 위주라고 할까요? 색감보다는 어떤 텍스처, 질감. 눈가에 얹었을 때 마치 그러니까 매끄러운 윤기가 은은하게 감도는 마치 무슨 오간자나 베일 같은 걸 겹쳐놓은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요즘 올리브영 1위 하고 그 막 무신사 1위 하는 그런
색조랑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이게 궁금하시면 한번 매장을 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샤넬 같은 데서 나오는 섀도우들도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섀도우와는 완전히 결이 다른 거 아시죠?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보다도 조금 더 심하죠. 왜냐면 일본 계열 메이크업 제품들은 발색이 강하지 않거든요. 좀 수채화 발색이라고 말하죠. 은은하고 이렇게 겹치면 겹칠수록 좀 투명해지는 그 특유의 펄감, 이런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한번 빠지면 꽤 이것도 중독되는 사용감이에요. 그래서 색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트라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아이브로우 팔레트, 눈썹 팔레트고요. 눈썹 마스카라입니다. 이거는 워낙 다른 브랜드에서도 잘 나오지만 역시 클레드 뽀보떼 특유의 그 곱고 건조하지 않고 오래 지속되고 이 우아하고 아리따운 구성은 독보적이죠. 네. 이런 거는 굳이 대체 불가능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클레드 뽀보떼를 좋아해서 구입했을 뿐이죠. 눈썹 파우더를 굳이 클레드 뽀보떼에서 사야 할 이유가 있는가? 이유를 찾자면 실패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실패하기가 싫어. 나는 이거저거를 시도해봤는데 별로네라는 그런 기분이 너무 싫어 한다면 구입하세요. 왜냐면 실패가 없거든요. 그저 만족만 있습니다. 좋을 수밖에요. 왜냐면 그 돈값을 해야 되니까요. 네. 나머지는 립 제품이에요. 립은 제가 사실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많이 못 가져왔어요. 일단은 립스틱 말씀드릴 필요도 없겠죠. 이런 하이엔드 럭셔리 브랜드에서는 립스틱조차도 우아한 컬러만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죠. 압구정 현대백화점에서 장 보시는 68세 이제 김순자 할머니가 발라도 아리따울 만한 그런 색깔만 나옵니다. 이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야말로 아주 우아하고 안색이 밝아 보이고 절대로 오바스럽지 않고, 그러니까 채도가 엄청 높거나 고발색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립스틱으로 치면 요새 분들한테는 조금 심심할 수 있고요. 나이 드신 분들, 조금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걸 보시는 구독자분들 중에 나이가 나 40대 중반 정도 됐다, 클레드 뽀보떼 한번 써보고 싶은데 다른 건 좀 부담스럽고 좀 찍먹해볼 거 없나 했을 때는 립 제품이 가장 추천할 만한 제품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좋아해서 그야말로 사재기를 해놓은 립밤인데요. 정말 많네요. 똑같은 게 4개네요. 클레드 뽀보떼 립 글로리파이어라는 제품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디올 립글로우 같은 제품이에요. 그 틴티드 립밤이고요. 색깔은 없고, 네, 예쁘죠? 딱 립글로우 같은 그런 역할이에요. 그 투명한 립밤인데, 약간 핑크톤이 도는 투명한 립밤인데, 그 자기 입술 pH에 맞춰서 반응하는 그런 색감이고, 제가 써본 이런 틴티드 립밤류에서는 보습력만큼은 최강이었다. 제가 사실 이 틴티드 립밤도 좋아하는 제품군이어서 꽤 많은 브랜드의 제품을 써보는데요. 가장 큰 비교 기준이 바로 디올 립글로우죠. 그러니까 디올 립글로우라는 기준점이 있고 디올 립글로우의 가격, 퍼포먼스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못하냐, 그거보다 좋냐. 예를 들어 그거보다 못한 건 굉장히 많고요. 그거보다 좋은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바비 브라운 엑스트라 립 틴트밤, 그거는 디올보다 저는 한 수위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 더 끝에 있는 게 바로 이 클레드 뽀보떼의 틴티드 립밤입니다. 저는 정말 좋아해요. 정말 좋아해서 선물도 많이 했고요. 이제 제 주변의 아가씨들은 이거를 꼭 하나씩 갖고 있을 정도로 저한테 많은 선물을 받은,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꼭 주는 그런 선물입니다. 이거는 립스틱 위에 덧발라도 좋고요. 지금같이 이렇게 열심히 말하고 나면 입술이 메마르는데 이 립스틱을 바른 거를 방해하지 않고 그대로 보습력을 씌워주면서 그 약간의 틴티드 효과도 주는, 근데 그 보습 지속력이 오래가는, 더할 나위 없는, 이것도 참 엔트리급으로 좋은 아이템이죠. 근데 사실 같은 값이라면 저는 이제 립 틴트나 립스틱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틴티드 립밤은 굳이 이 가격대에 이 제품 아니어도 다른 좋은 선택지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틴티드 립밤 트라이 해보시고요. 나는 진짜로 클레드 뽀보떼라는 브랜드에 처음 가서 처음 좀 무언가를 사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립라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원브랜드 특집으로 기획을 해봤는데요. 원브랜드 특집 앞으로 할 거 많죠. 할 거 많습니다. 뭐 제가 끌레드 보보 때만 저렇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거의 제가 백화점 1층에 있는 뷰티 브랜드들은 전부 다 VIP를 해봤던 것 같아요. 뭐 지금은 연이 끊긴 브랜드도 있지만 어찌됐건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어떤 추천이라던가 리뷰라던가 뭐 후기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신뢰를 가지고 보시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그렇죠. 뭐 20대 중반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어떤 리뷰와 추천의 어떤 수준이 있고 또 제 나이쯤 돼서 제가 겪어본 어떤 제품들과 브랜드들, 거쳐간 브랜드들을 다 통합해 봤을 때 드릴 수 있는 인사이트가 저는 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자 뭐 스페셜티가 다른 거죠. 왜냐면 20대 때는 뭐 성인 여드름도 아직 끝나지 않았을 때고 막 수분 부족한데 피지는 돌고 이런 고민이 있으실 테니까 그런 분들은 그쪽의 추천을 보시면 되겠지만 제가 언제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30대 후반, 40대 초반을 위한 그 컨텐츠들이 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화장품 회사들 요새 뭐 K-뷰티 발전했고 시장이 넓어졌다 해도 30대 중후반, 40대 초중반이 타깃인 브랜드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게 사실 저를 여기까지 오게 만든 어떤 계기이자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그런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기도 합니다. 피부가 이제 노화가 시작됐어. 예전 같지가 않아. 이제 직장 생활 한 지도 거의 10년쯤 되고 소득도 높아졌고 이제는 내 피부를 위해서 무언가를 좀 적극적으로 해보고 싶은데 뭐부터 바꿔야 될지 모르겠어. 왜냐면 이런 분들이 막 유튜브를 찾아보시고 아무리 찾아보셔도 올리브영 추천템, 다이소 추천템, 뭐 무신사 랭킹 몇 위, 뭐 인플루언서 공부템, 인스타 마켓 이런 거 말고는 정보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를 좀 나눠서 많은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계기로 만든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들려드릴 얘기, 보여드릴 것들 굉장히 많으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조댓글 부탁드립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